오늘의 마지막 한 랭킹입니다. 김만배와 남욱의 충돌. 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남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습니다. 보면요, 어제 대장동 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증인의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 과장되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서 남욱 변호사 측을 지적을 했고요. 남욱 변호사 쪽에서는 당시에 책임이 물리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종현 의원님,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난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누구든지 그 검찰에 잡혀가면은 네. 다 부인하잖아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당장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이 선거 직전이요, 대선 전이었는데 예.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만약에 남욱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재명 씨한테 이렇게 돈 간접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분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난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떤 범죄자든지 우리 승 박사님 여기 계시지만 잡혀와서 오자마자 제가 이런 사실 했습니다, 이런 범죄 저질렀습니다라고 그 자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인하죠. 하지만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제시되고 다른 사람의 증언이 나오고 그러면 이건 내가 이걸 계속 버티다가는 더 큰 죄를 받겠고 더 큰 처벌을 받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 씨도 나와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지지 않은 죄에 대해서 책임 안 지겠다. 그 대신에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값을 받겠다. 라면서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거고 남욱 씨도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숨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네. 김만배 씨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핵심 고리인데 네. 이 부분은 밑에서 하는 얘기들을 일부 인정도 하고 부인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만약에 그걸 인정했을 경우에 자신의 혐의라든가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결국 중요한 것은 재판정에서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핵심 쟁점은 청와동인 1호 지분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건데요. 남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김만배 씨, 이 대표 지분이 아니라는 이런 기존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승재현 의원님, 이렇게 김만배 씨 측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이야기를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는 남욱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김만배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남욱이 법정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게 공범 관계 같은 경우에는 그 김만배 이야기를 남욱이 듣고 남욱이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정인 적격이 있어서 그 말이 그냥 법정에 진술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김만배 사건에 있어서의 남욱이가 들은 이야기라서 이게 전문 진술이 되기 때문에 그 김만배가 남욱에게 이야기하는 그 사정이 특신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재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김만배는 원래 허풍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이야기하는 게 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네. 아마 법조 기자들은 꽤나 많이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두 사람의 진술은 자기의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 결국 이걸 판단하는 사람은 법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유죄를 입증한 사람은 검찰이니까 검찰이 얼마만큼 탄탄하게 이 진술에 대한 특신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그 특신 상황을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갈라지고 있는 진술은 사실상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법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취사 선택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훌륭하고 탁월한 재판이 나오는 것은 검사가 뛰어나야 돼요. 판사는 거기에 있는 어떤 내용에 사실상 이런 어떤 흰색 도화지를 들고 법정에 들어가서 그 흰색 도화지에 90%, 80%를 검사가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라는 의미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거니까요. 남욱과 김만배의 어떤 진술이 당연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김만배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익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남욱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얼마만큼 탄핵할 것인가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또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일치하는 진술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 의하면요, 김 씨가 남욱, 유동규 두 사람의 주장처럼 석방 전 검찰 조사에서 2014년 남 변호사에게 받은 돈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박성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4억 원이라는 게요.
액수로는 4억 원이지만 2대2로 팽팽한 이번 사건의 시소가 기울기 시작했다. 축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김만배 씨는 아다시피 법조 기자를 20년 넘게 한 아주 베테랑이고 네. 그쪽 바닥을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상황은 뭐냐면 유동규 대 남욱 그리고 김용 정진상으로 이어지는 2대2. 지금 한쪽은 완전히 부인하고 있고 한쪽은 입을 열기 시작했잖아요. 예. 자, 이 상황에서 김만배 씨가 생각할 겁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이제 기울기 시작한다. 자, 그렇다면 뭐냐? 독박을 쓸 수 없다는 거죠. 아까 말한 수인의 딜레마에서 나 혼자 이 진술의 퍼즐이 안 맞는 소리를 해봐야 재판의 성격상 뭐 우리 승 위원 계시지만 본인이 불리해질 게 자명하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변호사 못지않게 본인이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인정할 건 좀 인정하고 가자. 이 4억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여죄 감추기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더 많은 돈을 쓴 부분에서 말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언제 쓰겠느냐? 재판에서 자기가 법정에서 쓸 카드로 좀 남겨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교토삼굴.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본인도 이 재판정에서 할 말이 있고 한 것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머리가 빨리 돌기 시작했다. RPM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4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은 허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유 전 본부장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지도 않았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한 번도 이재명 대표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측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또 잠깐 측근 아니고 네. 산하기관장의 기관장이었 네. 중에 제가 한 명이 생각하는 원래 도시공사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직원 관리하는 그 업무를 맡았는데 그 원래 좀 측근들이 가는 자리 아니에요? 측근이라고 아닌가? 연구 산하기관에 무슨 아, 중간 그래요? 간부가 다 측근이면 예. 측근 미어 터지겠죠. 그 사람이 저의 선거를 도와줬습니까? 아니면 저의 정치 활동 사무실에 뭐 집기 사는 걸 도움 받았습니까? 그런 거 한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최진봉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사항 문제는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성남시장 선거 자금에 필요해서 4억을 전달했다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의 반박은 이 유동규 씨가 선거 캠프에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선거 자금이냐 이게 선을 긋는 것이고요. 자, 4억이 전달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그것도 부인하고 있지만 그게 4억이 유동규에게 전달됐다고 유동규에서 이재명 대표에 갔다는 증거는 없어요. 첫째. 네. 두 번째. 지금 김만배 씨 변호사가 계속 남욱을 상대로 해서 재판에서 질의를 해가는데요. 질의 내용 중에 아까 첫 번째 나온 문제예요. 자, 천화동인 1호에 그분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의 뜰이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게 됐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가지고 추후에 700에서 800억 정도를 더 부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김만배 씨 변호인이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만약 천화동은 1호가 이재명 대표 거면 이재명 대표가 뭐하러 700, 800억을 더 부담하게 하겠냐. 말이 되냐 이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동규 씨 관련된 일화도 거기에 나옵니다. 재판에. 유동규 씨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유동규 씨하고 정민영 변호사 다 관계자들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일화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의 그 진술입니다. 질문이고요. 네. 그 당시에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유동규 씨 말고 정민영 변호사가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좀 그 신뢰성이 떨어진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동규 씨가 끊임없이 2층 소위 성남시장에 사무실이 있었던 그 2층 모르게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증언이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유동규 씨가 돈을 받았다는 게 증언이라고 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받았던 돈이 이재명 대표나 그 당시 성남시장에게 흘러갔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 돈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돈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그 돈이 유동규 씨가 받아서 뇌물로 받은 건지 지금은 유동규 씨가 본인이 이제 뭐 입장을 바꿔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신뢰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 명백하게 유동규 씨가 막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갔다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뭐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4억이 유동규 씨한테 건너간 것은 남욱이나 김만배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4억을 어떻게 썼느냐, 네. 누구한테 전달됐느냐 이거는 뭐 법정에서 확인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데 유동규 씨에 대해서 야 그 사람이 아까 뭐 작년에 이제 그
그 선거 그 경선 과정에서 얘기하듯이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 나한테 뭘 사줬습니까? 뭐 선거운동 캠프에 있었습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유동규와 김용이라는 사람은요 2010년에 그 처음에 성남시장이 되시기 전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들이었어요. 이 조합장들을 그 이재명 변호사가 도와주면서 서로 관계를 맺기 시작해서 자기가 2010년에 그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유동규 씨를 시설공단의 임원으로 임명을 했고, 그다음에 김용 씨는 데려갔고, 2014년에 다시 그 재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경기개발공사의 임원으로 임명을 또 다시 해서 사실상 그 좌지우지하도록 한 네.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성남의 뜰에 대해서 도와주도록 해서 성남의 뜰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하고는 그렇게 오랜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하고 뭐 선거 캠프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아니면 뭐 집기를 사줬습니까? 아니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 꼭 그 선거 캠프에 들어가야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집기를 사야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갔다, 글로 갔다,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라는 증거 아직 안 나왔으니까 예, 얘기할 수 그렇죠.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나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 우리 선거 캠프에 없었으니까 돈 받았다는 얘기 안 된다라는 얘기도 논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너무나 오래 그렇게 가깝게 해오시던 분이고 유동규 씨를 계속 그 어떻게 보면 비호하면서 승승장구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그 이재명 대표고, 그 다음에 자기 측근들하고 의형제까지 맺었잖아요. 김용하고 정진상하고 그런 관계니까 그런 식으로 뭐 난 모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해요. 네. 제가 여기서 한 예.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난 대선 과정이나 선거 때 보면요 임명장이 엄청 범람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렇죠.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날아다니는 그 임명장을 제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지난 대선 때 네. 100장 이상 봤어요. 그럼 그런 특보 임명장이나 역할을 했다라는 조직도표가 나에게 오면 나는 거기에 관여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활동하면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역할을 했느냐. 민주당에서는 정진상 전 실장이 그 스타트가 성남에서의 그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장 출신이 아니다. 사무장인 적이 없다. 사무장을 승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임명장 주고 공증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 역시 재판에서 그 실체를 가려야 되겠지만 선거 캠프의 활동 여부를 무슨 이제 문서로 입증하려 할 거예요. 조직도를 들고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을 거고 다툼이 있을 거니까 이것도 지켜보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 네. 캠프에서 일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증거 없는 상태에서 그건 의미가 없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 선거 캠프 가서 열심히 일하고 어떤 자리 없고, 물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있으면 이 사람을 시정공단에서 이사장 만들고 뭐 이런 부분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돈을 받아고 이재명에게 전달했다? 이러고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유동규 씨가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 지금은 본인이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 뇌물을 받았다고 얘기했던 건 뇌물을 받은 거예요. 자기 혼자 다 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권위를 이용해서 정말 순수하게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 이 사람에게 직업을 주고 예를 들면 자리를 주고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본인이 받고 본인이 착복을 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은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서 일하고 안 하고의 그 관계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돈이 갔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남 변호사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가 있다면서 연일 이재명 대표를 또 겨냥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서 김만배 그리고 남욱 정혁안, 이른바 대장동 일단의 자산도 동결을 했습니다. 승재윤 위원님, 그렇다면은 법원에서는 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걸까요? 사실 뭐 이게 이제 법적 용어는 전혀 아니에요. 뭐 네. 정치적 공동체라는 어떤 형태, 그리고 분명히 어떤 연관 관계가 존재를 하는 거고, 이게 시작되면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같이 함께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재산을 동결하는 거는 이 재판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걸 예단하기 전에 우리가 민사소송에 가압류를 하는 이유가 어떤 승소 판결하고 난 다음에 원고가 승소했는데 피고의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사실상 그 판결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장동 일당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대장동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가 제가 조금 애매하기는 애매한데 예. 대장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불법의 수익이 있으면 그럼 100% 동결해 놓는 게 맞죠. 이거는 민사상 가압류와 동등하게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중간에 이 돈이 다른 데로 일실, 멸실, 산일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동결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동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이 모든 재산, 특히 불법 재산이라면 반드시 몰수해서 국고 환수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업 로비 명목으로 50억 원씩 줬다라는 이른바 50억 클럽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곽 전 의원 표적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 받는 과정에 제가 하나은행을 가거나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지금 일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변명하기도 지금 어려울 정도로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동도 안 했는데 지금 15년씩 구형을 하니 제 입장에서 지금 좀 황당합니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수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곽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김만배 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는데 남욱 변호사는 1년 구형을 했습니다. 이렇게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구형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네, 승재 이게 법이 달라서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네. 뇌물을 받는 사람과 뇌물을 주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아, 네. 뇌물을 받는 사람은 저희가 뇌물 받으면 다 특가 뇌물이라 그러거든요. 특정 경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그게 1억만 넘으면 저 앵커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가 공무원이잖아요. 저도 네. 공무원인데 제가 1억을 딱 이상 받으면 무기또는 10년 이상이에요. 네. 근데 지금 받은 금액이 얼마라고 지금 추정되는 거죠? 한 20억, 25억 정도 되잖아요. 예. 저는 김만배 일당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뇌물을 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섬뜩했는 게 적법을 가장한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줄 때도 숨겨주는 게 아니라 대놓고 주는 거죠. 아들한테 주고 세금 떼고 이 사람이 받을 수 있으니 이 돈을 아들을 통해서 아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돈을 줘서 정말로 검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돈이 흘러들어갔다면 이는 검사의 구형이잖아요. 제가 검사라면 뇌물액이 받은 액이 25억이 넘으면 저는 당연히 이 정도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법정형에서 판단하고 있고 양형기준상 판단하는 거다. 물론 이게 무죄가 네.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검사의 시각에서 구형할 때는 이렇게 구형 형량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곽상도 의원은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수사를 받았고 저런 결과가 나왔어요. 15년 구형인데 어마어마하게 중형이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그동안에 지금 야당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자기 편들 다 감싸고 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징역 15년 구형하는 게 자기 편 감싸고 도는 건가요? 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해보고요. 60초 뒤에 저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